두성규 대표님께 제가 한 번 더 또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출 규제 강화됐잖아요. 예. 우리 서민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 정보 제공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알짜 정보. 네. 스트레스 DSR을 규제를 덜 받으면서 네. 향후에 금리 변동을 감안한 최적의 대출 전략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찾기가 쉽지 않은 쉽지 상황인데요. 않다고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형태의 이런 상황들이 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결국은 금융시장에서도 사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런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창구에서 상담을 제대로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DSR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게 전문적인 용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대출이 그냥 억제되고 규제된다는 쪽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지금 2단계 그 스트레스 DSR 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주로 은행권 같은 경우 제1금융권입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신용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1억 원이 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벗어난 쪽, 예를 들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금액 부분들, 그리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부분들이 이런 스트레스 DSR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요건들을 갖다가 잘 조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표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게 되면은 기본 스트레스 금리 즉 1.75%가 본격적으로 100% 내년에 적용될 경우에 생각할 때는 거의 대출 자체가 지금보다 금액 자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 그냥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2단계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유형에 따라요. 약 40% 정도 한도가 줄어드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12%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7월에 가서는 더욱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절반 이하의 대출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트렌드의 주택 가격 자체의 분양가라든지 시세 상승까지 감안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아마도 절벽 앞에 서는 그런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요. 현재의 스트레스 DSR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그다음에 신용대출이나 기존에도 자동차 대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일방적인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구체적인 그런 상담을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창구 지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은행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박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은행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은행 창구별로 각 은행 방문을 해서 자신한테 맞는 대출 전략 꼼꼼히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